팬 여러분, 구구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.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. 화이팅!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경마 어렵습니다.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. 자, 전국에 계신 실전 팬정씨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신성훈입니다. 자, 오늘은 7월 첫 주죠. 예, 첫 주. 7월 첫 주, 7월 4일 부산 금요경마 준비가 되어 있고요. 오늘 또 여기 혈통 전문가 박남규를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. 자, 이제 7월달 이제 본격적인 이제 여러 하반기 경마가 이제 시작이 되겠고, 다음 주부터는 이제 노을 경마. 조금 이제 발조 시각이 좀 이제 7시 50분까지던가요? 뭐 그렇게 끝나는 거는 이제 7시 50분에 끝나고 서울 경마는 1시부터 시작을 하고요. 부산 경마는 이제 1시 반부터 시작하죠. 그렇군요. 네. 자, 일단 오늘 경마도 상당히 월초 전인데 좀 빡빡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 경주 수도 11개 경주에도 불구하고. 그러니까 제주가 한 경주가 정핀이 되고 그 한 경주가 줄고 부산 경마가 한 경주 늘어나가지고 11개 레이스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. 그래서 박남규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. 특히 지난번에 부산 경마에서도 오래간만에 또 박남규인의 또 역시 우리는 터져야 호박이 좀 굴려야 됩니다. 부산 교차 1, 6경마 2경주였죠. 복승칙 82짜리입니다. 82점, 정확하게는 82.8배. 박남규에게서도. 근데 사전하고 글로벌 진주를 노리고 갔었는데, 글로벌 진주는 방송에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요. 방송에서 복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. 주력이었어요. 방송을 못 들으신 분들은 방송만 들으신 분들은 이제 조금 사줄 것 같고 전화 접수를 하신 분들은 많이 샀을 것 같습니다. 느낌이. 그래서 일단 오래간만에 또 간만에 고배당, 우리는 또 역시 굵직한 배당 상당히 또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? 그리고 나머지 이제 부산 금요 1경주, 또 3경주, 6경주도 골고루 또 적중이 나와주었습니다. 제 개인적으로 이제 지난주 역시 또 제주 경마가 또 금요 경마 굉장히 또 기분이 좋았는데, 첫 경주부터 제주 1경주가 이제 그때 지난주는 제주 경마 배당이 좀 적게 나왔는데, 그래서 오히려 더 삼복승이 좀 진가를 발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제주 1경주의 삼복승 11.8배짜리 그냥 단통 주력으로 일단 때려드린 게 다행히 또 적중이 되어지면서 배팅 자금을 충분히 마련해드리고, 그리고 제주 4경주도 삼복승 또 15.4배짜리도 또 탱피한 적중이었습니다. 그 외에도 부산 경마도 여러 차례 저배당 적중이 있습니다만 그런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, 자, 이번 주는 비록 제주 경마가 하나가 줄어들었습니다만 오히려 더 편성의 농도는 그전보다는 훨씬 더 좋은 느낌이 많습니다. 이번 주도 제주 경마 신성호가 함께 해주시고, 오늘은 제주 11개 레이스 전부 다 풀어질 거고요. 박남규 의원께서는 2경주하고 8경주죠. 저는 또 9경주, 11경주, 마지막 11경주가 의외로 재밌는 승부가 될 것 같아요.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1경주부터 바로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. 1경주는 국산 5군에 1200 준비가 되어 있고요. 일단 이제 9분의 헬로 챔프 중심으로 배당가 돌아가네요. 5번의 아이언 마린, 또는 이제 8번의 꿈의 한 발이 상대방을 떠오르는데, 어떻게 보시나요?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11개의 경주가 펼쳐지다 보니까 좀 능력이 우위에 드러난 경주하고 또 이제 혼전 경주하고 이렇게 좀 갈리는 그런 상황인데, 이번 경주는 좀 능력이 우위에 좀 드러난 그런 레이스죠. 인기마 접전 경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, 관심 많은 8번 꿈의 한 발입니다. 꿈의 한 발이란 마필이 5월 17일날 주행 검사를 통과하고 5월 31일날 이제 주행 연습을 하고 일주일 만에 데뷔전을 가졌던 그런 마필인데, 이 꿈의 한 발이란 마필은 데뷔전에 늦발 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또 스피드가 많이 나오는 마필이라는 점에서는
일단 선행은 헬로 챔프가 갈 가능성이 높은데 선행권에 바로 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꿈의 한 발이 이번 경기를 통해서는 능력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참 기분만 알뜰이네요. 그렇죠. 지금 5번에 이 마이언 마린이 또 주인공 살 때 상당히 좋은 기록을 보였기 때문에 인기가 팔릴 것 같은데 너무 좀 왜소합니다, 근데. 왜소하고 이제 스피드가 그렇게 뭐 안 나오는 말은 아니에요. 근데 이제 혈통적 기대치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높게는 안 보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좀 많이 팔릴 거예요. 편성이 약해서. 근데 저는 아이언 마린은 이번 경기는 그냥 지켜보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느낌입니다. 헬로 챔프가 비록 지난 1300 도전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만 그때 뭐 일단 약체 편성이라 좀 기대하긴 했습니다만 역시 좀 거리는 처음부터 좀 이겨내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. 네, 결국 1300이 이제 문제가 됐던 것 같고 1200으로 경주 거리가 줄었고 또 뭐 유연명 기수고 뭐 경주 조건은 헬로 챔프를 뭐 데려가야 되는 편성이지 않나 보여집니다. 알겠습니다. 그래서 뭐 8번, 9번 막권 5번보다는 8번 쪽에 또 힘을 실어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개인적으로 노리에 폭풍이 있다면 역시 이번에 강자대로 이게 그 형제마가 뭐 스피드웨이라든지 또는 선샤인이 각각 뭐 7승, 5승 이렇게 거둔 말들인데 그런 보면은 혈통적 포텐셜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 강자대로는 좀 짭짤배당 말을 일단 찍어주시면서 8번, 9번 두 말을 일단 권해 주시고 자, 이 경주 오늘의 첫 번째 맞이해드리는 박남기 위원의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. 국산호군의 1200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. 자, 전반적인 배당판의 상황은 5번의 화이트 이글을 중심으로 2번의 금포 희망, 6번의 에이블 이 두 마리 쪽 인기가 모아지고 있는데 자, 박남기 위원의 추천의 편이죠. 기본마 편성이에요. 그래서 이제 액면적으로는 뭐 2번, 5번, 6번 이런 쪽으로 이제 인기 비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만 뭐 뚜렷한 충만 없는 그런 애 있습니다. 복대본 맞고도 가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 경주를 추천 경주로 선정한 이유는 제 관리형 보병이 한도 있습니다. 뭐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인기에서는 많이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편성도 정말 허접한 그런 편성이고 정말 모처럼 입상의 기회를 맞고 컨디션도 상당히 많이 좋아진 마필이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을 배팅에 추를 놓고 복대봉 박공까지 노리고 하는 추천료가 되겠습니다. 차승이 인기만 있어도 뭐 그렇게 이게 능력만 아닌 것 같거든요. 그렇죠. 하이트 이글도 뭐 사실 믿지는 못하는 마필이죠. 그 복귀 한번 해보시면 지난번 유현민 기수가 돈 주고도 못 사는 원게이트 아니고 원게이트 가는데 자꾸만 뒤로 가더라고 얘가 결정선 타와가지고 후지 기수로 태우긴 태웠는데 직전 경기 너무 실망을 주었고요. 또 이번에 금포 희망 이번 경기 선행은 치고 나가겠습니다만 뒤심은 좀 장담하기 힘든 그런 조건의 관계로 10번 경기는 박남기 특유의 또 숨어있는 복병 한마필 노리고 인기말을 역으로 쳐가는 그래서 좀 배당한 짭짤하게 나올 수 있는 그렇죠. 박남기의 승부되겠습니다. 기대를 많이 부탁드릴게요. 3경주 보시죠. 성경주는 국산호가 1300인데요. 이번엔 영광의 별이 올무리로 잡히는 와중에 3번의 퍼펙트 레이드 쪽에 인기 모아지고 있는데 어때 보시나요? 이번 경주도 뭐 능력이 오히려 좀 드러난 레이스라고 보여집니다. 뭐 2번, 3번의 데킬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보여지는데 이 퍼펙트 레이드 같은 경우는 뭐 5월달 같은 경우는 좀 진로가 막혀서 아쉬움을 남겼고 지난번에 또 외곽을 돌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마필인데 어쨌든 편성이 워낙 약하고 하다 보니까 선행까지도 지금 뭐 충분히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행을 나서는 조건의 퍼펙트 레이드는 속된 말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나 보여지고 영광의 별도 뭐 뛰면 뛸수록 힘이 붙어가면서 걸음이 늘고 있는 상황이고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뭐 선의권에서 한 발을 쓸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일단 2번, 3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. 알겠습니다. 나머지 말만 찾아봤거든요. 네. 찾아봤는데 잘 안 보입니다. 없어요. 네. 1라위가 좀 이제 그렇게 해서 그나마 이제 성적은 좀 기복은 있습니다만 착수는 그런 일이라서 좀 봤는데 이것도 뭐 개인 넉발 많아서 이런 기복마의 넉발 취입이 좀 통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. 그래서 일단 2번, 3번의 가능성은 있다는 인기 막건입니다만 좀 높아 보인다. 좀 체크를 해주시고 4경주 보실게요. 국산 5군의 1400으로 적혀 있고요.
사경주는 이제 이번에 파워 항제와 이제 이번에 파워 항제 중심으로 이 6번의 스위트 골드라든지 7번의 결승 진출, 뭐 1번의 뭐 배틀킹까지 골고루 잡히는데요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일단 출전 두수는 뭐 7도 산출합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조금 혼전도가 있는 그런 레이스죠. 일단 충마가 없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그렇고 뭐 2번, 6번, 7번 액면적으로는 그런데 일단 6번만 스위트 골드가 이게 또 힘이 좀 혈통적으로 보면 좀 늦게 차는 스타일이에요. 따라서 지난번 이제 첫 입상인데 물론 선행을 갔는데 이번 경기는 뭐 선행이라는 보장은 없어요. 가려면 갈 수는 있고 또 안쪽에 이번 파워항제가 먼저 치고 나갈 가능성도 있지만 따라간다 하더라도 스위트 골드라는 마필은 오히려 또 늘어난 경주도 유리하기 때문에 이판상에서는 스위트 골드 연투가 좀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보이시고 뭐 7번 결승 진출도 지난번에 이제 추입을 하는데 끝걸음은 좀 능동적인 추입이었다는 점에서는 결승 진출에게도 기회가 이 편성에는 있다 이렇게 보이지고 3번 라이트 블루라는 마필도 이제 좀 기복을 보입니다만 힘이 좋은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김영훈 기수의 기승이라는 점에서 라이트 블루에게도 좀 관심은 가져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. 맞습니다. 이번 경기 일단 앞선이 좀 그 기복만 있긴 한데 이번에 이제 파워 형제, 4번에 뭐 상승 물결, 6번에 스위트 골드 이 세 마리가 이제 그 앞선을 치고 나가는 구도거든요. 세 마리 경합도 가능하고 셋 중에 한 마리가 편하게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7마리 중에 3마리가 선행이기 때문에 역시 마지막 한 발을 누가 쓰느냐가 중요한데 어차피 그 한 발 중에 7번의 결승 진출은 인기 말아서 일단은 올라와 있고 저는 뭐 제가 잘 그렇게 선호하진 않습니다만 1번은 이제 배틀킨이 정말 개는 빨마예요. 발주와 동시에 저 뒤에 쓸 겁니다 아마. 근데도 이런 정도의 1400이라면 한번 앞선에 좀 더 비벼주는 조건이라면 약간의 변수는 있지 않을까. 좀 발주만 좀 어느 정도 한 14초 한 중후반대만 나와줘도 좀 승산이 있지 않을까 싶겠고 좀 더 큰 배당 쪽에서는 3번에 라이트 블루 이런 말들이 이번 경기에서 어차피 뭐 2번, 6번, 7번 중심으로 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앞선길이 팔리는데 3차권 이외에 뭐 복승도 복승입니다만 3복승 복병 정도로 좀 타치를 보여주신다면 1번, 3번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. 자, 오경주 넘어가겠습니다. 국산 4번에 1200이고요. 오경주는 지금 3마리 중심으로 배당가 돌아가요. 자, 11번에 지중해 태양을 중심으로 이제 뭐 9번에 끝판왕 2마리 인기 막건이고요. 이제 8번에 대지의 유전까지 배당판에 바람을 불 텐데 어떻게 보시나요? 이 지중해 태양 같은 경우는 조금 이번 경기는 위험하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선행이 쉽지 않아요. 일단 뭐 선행을 제가 볼 때 이 마피는 이제 단순한 선행만하고 봅니다. 따라가거나 뭐 그랬을 경우에는 아주 정말 약한 편은 아니면 쉽지 않은데 최근에 두 개의 용주도 보면 능력에 비해서 성적이 좀 잘 나오지 않나 그런 느낌이에요. 왜냐하면 오월달 경주 같은 경우는 정말 선행이 유리했던 그런 조건에서 좀 쉽게 왔고 지난번 경주도 좀 생각보다 쉽게 왔는데 끝걸음의 여력은 많지 않았다는 점. 선행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는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선행마들이 좀 많죠. 뭐 6번 붉은 노을도 그렇고 안쪽에 리설레왕, 메가 X, 베가 X 이런 마필이기 때문에 결국 취입마에게 기회가 올 텐데 역시 취입마는 이 편성에서는 8번마 대지의 요정이죠. 단거리 전형적인 단거리 취입 마필이라는 점에서 지난번에 대지 지중해 태양에 지긴 했습니다만 이 편성에서는 뭐 대지의 요정이 지중해 태양을 제압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지의 요정을 관심마로 둬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맞습니다. 대지형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고요. 일단 이제 뭐 8번, 이제 9번, 또 11번 이렇게 모아가 있습니다. 역시 뭐 7번 역시 또 선행권에 또 이번에 또 힘을 수 있는 좀 타이밍 같긴 합니다. 취임마 쪽에 또 눈길을 두는 게 이제 상정인데 취임력은 일단 객관적인 취임력은 8번 대제예요. 제일 좋아 보이고요. 그 다음 차선으로 이제 떠오르는 마필이 그 7번의 듀얼 소나타 내년 때 완전히 그 큰 배당으로 아마 터진다면 10번에 담양천사 같은 경우는 완전 백판 900 마필이기 때문에 터지면 이쪽이다. 그래서 이번 경기는 뭐 앞선이 지금 뭐 4번, 6번, 뭐 11번, 12번 치열한 경합 전개되기 때문에 후선 취입 쪽에 2, 3짝 정도의 일단 비전을 노리고 갈 수가 있지 않겠느냐. 그 중심에 있는 마필이 이제 7번, 8번, 10번 이런 것들이 이제 숨어있는 복병세의 역할도 가능하다는 점 고배당 노리실 분들은 좀 체크를 참고로 부탁드릴게요. 6경주 이죠. 혼합사고는 1200이고요. 6경주는 이제 3번의 남도 트래킹 중심으로 배당가 돌아가는데 후차가 완전 올림무정이네요.
뭐 2번에 뭐 롱스트라이트 그리고 5번에 영웅천하까지 뭐 지금 또 뭐 7번에 마룬, 8번에 레이턴지 프레이딩까지 골고루 잡히는데 자, 어떻게 보시나요? 일단 뭐 남도 트래킹은 또 이번 경우 선행이죠. 요 마필은 뭐 좀 아직까지 보여줄 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. 뛰면 될수록 걸으면 다 나올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남도 트래킹 인정하고요. 후자권에서는 고만고만한 마필이 팔리는데 일단 관심만은 단연 뭐 5번 영웅천하입니다. 이 영웅천하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혈통이고 앞으로 좀 뛰을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계속 좀 조교가 좀 약했던 그런 상황이고 지난 3월달에 3차까지 올라오면서 가능성을 보여줬는데 5월달에 조성공 기수가 계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배당팔에서부터 좀 안 팔렸죠. 그만큼 컨디션이 썩 좋지 못했는데 이번 경주는 그 영웅천하가 편성은 물론 잘 만났습니다만 데뷔 이후에 가장 강도 높은 조교를 소화하고 나왔다는 점에서는 그만큼 이제 힘이 붙었다는 얘기고 편성이 남도 트래킹을 제외하고는 뭐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영웅천하의 첫 입상이 충분히 가능한 레이스가 아닌가 보여집니다. 알겠습니다. 어떤 뭐 상승세의 남도 트래킹, 이 빅브라운 자마치고는 상당히 게이트 히터를 너무나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. 느낌이 좀 진짜 많이 되겠고.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롱스트라이드가 13주 만에 나오긴 하는데, 기본 사이즈는 앞서는 2번 3막이 안 보이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취입이 된다면 이제 이번에 영천하가 한번 따라줄 것 같고, 버틴다면 이번에 롱스트라이드가 아니겠느냐. 그래서 이번 경기는 뭐 지금 뭐 3번 인정하는 조건이라면은 그렇게 이제 분홍수를 많이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앞선에서의 이번에 롱스트라이드냐 아니면 후선 취임마 중에 5번에 영웅천하냐 요 안에서의 그 선택권 팬 여러분들이 좀 심사숙고할 대목이 아닌가 그 정도로만 저희들이 한번 짚어드리겠고요. 7경주 들어갈게요. 국산 4군에 1,400이 되는데 7경주는 지금 10번의 부호 중심으로 배당안 돌아가는데 뭐 일단은 7번의 만인지력이랑 그리고 3번의 영웅출연 두 마리 중 인기군에 모아지고 있고요. 자, 박의혁께서는요? 이번 경주도 앞에 6경주랑 좀 맥락은 좀 비슷한 그런 맥락이죠. 충마가 나와 있고 포자권에서 이제 뭐 맵두가 팔리는 상황인데 이 부호라는 마필은 부담 용량이 좀 2.5kg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또다시 덕땡입니다. 그리고 이미 지난번 경주를 통해서 1300에서도 여유 승을 거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요. 후자권에서는 아무래도 저는 3번 영웅출연이 관심하죠. 영웅출연 같은 경우는 뭔가 좀 그 한 발의 아쉬움이 있고 좀 그 능력에 비해서는 좀 성적이 아쉬움이 있는 그런 마필인데 뭐 5월달 같은 경우는 선행을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안 가는 그런 모습이었고 지난번에도 이제 후지 기수가 계승했지만 또 외곽을 돌면서 거리적인 손실을 받은 그런 마필인데 안쪽 게이트로 들어왔습니다. 편성도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 뭐 선행권에 바로 붙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일단 영웅출연이 전개적으로도 그렇고 능력적인 측면에서도 여탄 마필보다는 좀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10분의 부호는 이게 지금 선행 안 가도 되는데 안 가도 되죠. 네. 선행은 가야죠. 지금 걸리는 게 1번이 바람탄 게이트에 따라 좀 되는 마필이고 7번에 만인지력 이런 말들이거든요. 이 세 마리 중에서도 그래도 이제 게이트는 불리합니다만 10분의 부호가 제일 좋아 보이고 그렇죠. 그럼 혈통적으로 뭐 비카 혈통이기 때문에 굳이 뭐 선행을 빼앗기더라도 물론 이제 오버페이스로 네, 오버하고 그렇죠. 싸우고 하면 안 힘들겠습니다만 뭐 기본적으로 안배가 되어준다면은 뭐 10번의 이제 부호는 비록 그 선입으로 나와서 들어온 적 없습니다만 선입권 정도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앞선에 이제 무너지는 조건에서는 3번의 영웅춘을 보시는 것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역시 그래도 선두권이 어느 정도 경합이 없이 너무 쉽게 싸우지 않는다면은 앞선에서 1번의 바람탄이라든지 7번의 만인지력 둘 다 좀 버틸 여전히 있지 않겠느냐. 그래서 결국은 이 1강 3도전 그렇죠. 요런 구도에서 역시 좀 선택이 필요한 경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 있네요. 자, 8경주입니다. 국산 3군에 1200으로 치러지는 박남균 오늘의 두 번째 후반 추천 경주가 되겠고요. 이번 경기는 6번의 엠바고 중심으로 7번의 살아있네 그리고 3번의 퀸 파스를 중심으로 배당가 들어가는데 자, 추천앱을 한번 들어봐야죠. 일단 뭐 앵면은 뭐 그렇게 인기 마필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번 경주는 역시 변수가 많은 레이스고 일단 단거리 1200 앞말들끼리만 싸우는 그런 레이스입니다. 따라서 이제 그 점에서 메리트를 가지고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이 있는데 편성도 그렇고
또 컨디션도 일단 많이 올라왔다는 점, 인기도에서는 많이 밀려 있습니다만 저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. 제 관리 마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뭐 엠버고에 주력을 하겠습니다만 엠버고도 100% 장담 못하는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뭐 복대봉 막공까지 고배당까지 염두에 두고 노리고 가는 추천료가 되겠습니다. 맞습니다. 일단 뭐 인기 막군이 뭐 6번, 7번이 둘 다 지금 승분마 아닙니까? 그렇죠. 승분마라서 조금 이제 일말의 불안감은 남고 있다는 걸 일단 미리 말씀드리겠고, 저는 뭐 터지면 안쪽이 두 마리 같아요. 1번에 나우히어라든지 2번에 메이저키 정말 안쪽을 차근히 이렇게 이제 간다. 이 두 마리가 둘 다 1200, 그러니까 한 100m 정도에 그래 줄어들었는데 그 조건만큼은 일말에 유한점이 있다는 걸 제가 분명히 숨어있는 고배당만을 말씀드리겠고, 나머지 이제 박랑규만이 볼 수 있는 박랑규 특유의 관리마 승부, 그 말을 놓고 한번 들어간다면 정말 망유의 배당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싶습니다. 이거 기대해 주시고요. 자, 구경주입니다. 국산 3군에 1,400으로 치러지는 신손원의 첫 번째 후반 승부가 되겠고요. 구경주는 이제 그 9번의 빅토리아 선이라든지 이 말 중심으로 이제 그 6번의 벌마소년, 10번의 클라이밍, 1번 흑강자 골고루 잡혀 있는데, 결국은 이 1400이라는 조건 자체가 유래진 말이 있을 것이고 불리한 있을 거거든요. 변수는 좀 있는 레이스 같아요. 액면적으로는 뭐 인기 마필 쪽에 눈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레이스인데 1400이라는 경주 조건에서는 조금 변수가 좀 있는 레이스예요.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평이 많습니다. 이번만 랜드 엔젤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뭐 체력이 연결했어요. 복귀적으로 보면. 그렇지만 경주거리가 1600이었기 때문에 역시 능력 발휘가 안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진다는 점. 1400으로 줄어든 조건에서는 뭐 컨디션도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랜드 엔젤도 가능하고, 뭐 7번 하만생이 같은 경우도 뭔가 좀 아쉬움을 남깁니다만 이 마필은 뭐 스타트도 되고 또 능력도 나름대로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1400이 오히려 더 잘 어울리지 않나 싶기 때문에 뭐 7번 하만생이나 이번 랜드 엔젤 이런 마필들이 뭐 보병 마필이지 않나 보여집니다. 했습니다. 자, 일단 10분의 클라이밍이 독땡 찬스를 다시 한 맞은 건 분명한데, 역시 1000m만 뛰다가 1200, 1300 건너뛰고 1400 바로 외곽에서 선행 승부거든요. 지난번에도 그린 드러나 선행마 완전히 좀 막판 다 와가지고 빠져버리는 작가가 많았었는데 그 점을 일단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는 이번 경주에 노리고 있는 배팅의 충마가 따로 있습니다. 이번 경주 뭐 거의 최적의 조건에서 추출했기 때문에 그거를 놓고 한번 들어간다면 만약에 인기만 빠지고 인기가 제가 노리게 한 인기가 5위권 안에 있습니다만 그 중심으로 복대보로 얘기를 한다면 바로 20배, 30배 중배당 승부도 가능한 만큼 이 구경주는 상당히 좀 중배당을 충분히 의식할 수 있는 그런 승부될 것 같아요. 많은 기대에 관심 드리겠습니다. 구경주 제대로 한번 붙어보겠습니다. 10경주는 혼합 3군에 1800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. 일단은 이제 그 7번의 신한지를 중심으로 6번의 아인스, 또 5번의 성산패초, 그 4번의 레드 앤 화이트 블루죠. 네. 이런 말을 중심으로 살리고 있는데 만만치 않아 보여요. 일단 뭐 1800이라는 경주거리가 뭐 최대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레이스예요. 지금 거의 뭐 전두수, 그건 메간포스를 제외하고는 1800 첫 돈에 나서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 무엇보다도 이제 혈통적인 거리 적성이 중요시되고, 일단 레드 화이트 앤 블루 같은 경우는 뭐 혈통적으로는 장거리 혈통이에요. 따라서 단독 선행의 메리트까지 안고 있기 때문에 레드 화이트 앤 블루 대련을 가셔야 되는 마필이고, 뭐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마필은 5번 성산패총 같은 경우가 좀 기복을 보이고 뭐 뭔가 좀 그런 마필인데 혈통적으로는 역시 장거리가 좀 어울리고, 지난번 경주를 통해서도 좀 살아나는 걸음을 보였다는 점에서는 5번 성산패총하고 10번만 엔젤레나타 같은 경우도 최근 두 개의 경주가 조금 부진합니다만 이 마필도 뭐 언제든지 입상 도전이 가능한 마필이에요. 컨디션도 좀 올라왔고 역시 장거리라는 점에서는 엔젤레나타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. 맞습니다. 7번, 6번, 4번으로 배당은 돌아가는데 이 그 셋 다 빠져도 말말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렇죠, 예, 그렇죠. 7도 뭐 이게 지금 뭐 그 1800 조건에서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조건도 아니고, 어떤 이 1800 찌엄뜨는 말들이 많습니다. 특히 6번의 아인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거리라든지 좀 부담력에 민감한 말 같은데 지난번에도 완전히 그냥 풀빵이던데요. 그렇죠. 완전히 퍼져버렸던 그런 사연이 있기 때문에
100% 장담 못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면서 5번의 성산패총이라든지 아마 앞서는 성산패총이 오히려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느낌도 있는데 5번의 성산패총이라든지 또는 10번의 엔젤이라트 이런 쪽에 일단은 고배당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그래서 이 배팅 강도 세게 할 필요 없어요. 가볍게 배당 노리시는 데 있어서 말씀드리겠고요. 자, 마지막 11경주가 재미있는 승부죠. 국산 1군에 1600 레이스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게임인데 11경주는 역시 뭐 1번의 퀸즈 블레이드 뭐 최근에 가장 핫한 말 아니겠습니까? 뜨거운 말이죠. 퀸즈 블레이드 중심으로 배가 돌아가면서 뭐 후창은 중구난방입니다. 일단은 뭐 데킬리오 8번 알파 명장이라든지 9번의 메가톨 팔리고 있습니다. 그 외에 뭐 3번의 뭐 올스라든지 너는 뭐 6번의 스팅레이 뭐 골고루 잡혀 있거든요. 어떻게 보시나요? 일단 뭐 퀸즈 블레이드는 인정하고요. 일단 뭐 편성이 실질적으로 이제 1군 승무전인데 뭐 승무전이고 뭐고 뭐 최근에 가장 상세적 뚜렷한 마필이겠고 편성도 뭐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면에서 인정하고 가고요. 후자권에서는 정말 중구난방으로 팔릴 텐데 일단 관심하는 두 마필이에요. 저 6번바 스팅레이가 역시 1600원의 경주 조건 뭐 17주에 공백을 가지고 나왔지만 조교는 굉장히 잘하고 나왔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고 이 7번 켈라 같은 경우도 휴양 이후에 지난 이제 5월달에 복귀전에서 3차극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뭐 지난 경주 많은 인기를 끌어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기복을 보이면서 아쉬움을 남겼지만 뭐 켈라 같은 경우는 이제 컨디션적인 측면에서도 공백 이후에 두 번의 경주를 치렀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 경주가 뭐 켈란의 뭐 어떤 베스트에 가까운 컨디션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. 맞습니다. 어떤 일본의 퀸즈 블레이드는 뭐 뺄 수 없는 말이죠. 좀 빼기가 힘듭니다. 조건상 뭐 지금 뭐 부담 종량도 그렇고 뭐 경주 거리도 그렇고 뭐 번호도 그렇고 뭐 기수도 그렇고 뭐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되는데 그런 조건이 참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. 문제는 일본의 퀸즈 블레이드 인정했을 때 문제가 되는데 인정하고 딱 보니까 이게 복성식은 모를 게 없어요. 복성식은 모를 게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이번 경주는 복성식이 아니고 3착을 갖다 댈 수 있는 그러니까 중배당을 낼 수 있는 말 중에서 복성식 중배당이 정말 좋긴 한데 그게 약간은 이제 뭐냐면 일본의 퀸즈 블레이드는 강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지를 둔다면은 3차권 내만 진입되면은 바로 복성식보다 훨씬 더 좋은 배당이고 또 적중 가능성도 복성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식의 레이스가 되냐 마냐인데 제가 보는 각도에서는 딱 한눈에 띄는 말이 있거든요. 그래서 봤을 때 그래서 그거를 중심으로 3복으로 입고하면 오히려 적중과 배당 두 마리의 토끼를 낚을 수 있는 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삼복승 주력 승부 레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이번 11경주 신중한 승부로 말씀드리겠고 자 저희들은 잠시 후에 1려 부산 교차 레이스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.